한국문화회관은 광화문역 1번 그리고 8번 출구에서 굉장히 가까워서 지하철을 이용하면 쉽게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전시 야수파 걸작전을 한번 구경해 볼까요? 지하 1층으로 내려오면은 전시장 입구가 보이는데 전시장에서 사진 촬영은 어려운데 두 군데 포토존이 있다고 합니다. 시작돼서 포스터에 보이는 것처럼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 가을 살롱전은 가장 열심히 새로운 예술을 하는 RM이 사진을 찍고 갔던 곳이죠. 이번 야수파 걸작전은 한 화파를 다루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시 보시러 가시기 전에 쪽집게 강사처럼 포인트를 딱딱 찝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전시는 20세기 현대미술의 문을 열었다 라는 평가를 받는 야수파, 이런 하나의 화파에 대한 전시예요. 이번 전시는 이렇게 야수파, 그리고 야수파가 있게 도와준 살롱 도톤느, 그리고 또 다른 조력자인 컬렉터,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보시면은 조금 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이번 전시의 중심이 되는 야수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야수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화가는 바로 이 마티스일 거예요. 그 마티스의 모자를 쓴 여인이라는 그림이 바로 대표적인 야수파 작품인데요. 야수파가 태동하기 전인 19세기 사실주의, 자연주의의 쿠르베 작품하고 비교해봤을 때 이 야수파 모자를 쓴 여인의 그림은 어떻게 다른가요? 우선 얼굴이 제 얼굴 색깔하고 굉장히 다르죠. 막 빨간색, 초록색 이런 색깔이 보이는데 야수파는 이렇게 색깔이 굉장히 강렬해요. 그래서 비평가들이 이 그림을 보고 마치 야수같이 징그럽다고 해서 야수파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은 1905년에 살롱 데 도톤느라는 전시에서 야수파 작가들이 엄청 전시 작품을 했어요. 그래서 벽면이 뺑 둘러서 전부 다 이런 화려한 색깔의 무시무시한 색깔의 그림들이었는데 그 가운데에 고전주의 조각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평가들이 저 고전주의 조각상을 봐, 너무 불쌍해, 야수 우리 안에 갇혀있는 것 같아 라는 말을 해서 바로 야수파라는 단어가 생겨났던 거죠. 여기서 잠깐, 살롱 도톤느는 과연 뭘까요? 살롱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어떤 분은 헤어살롱? 이런 게 생각나실 텐데요. 살롱은 사실 과거에 귀족들이 모여서 문화,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사교장이었어요. 나중에 프랑스에서 국가가 주관하는 미술 대회에 이 살롱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가 인정해주는 대회이기 때문에 화가로서 성공하려면은 이 살롱 전에 당선되는 일밖에 없었어요. 아무래도 근데 심사위원이 국가다 보니까 국가의 애국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전통적이고 고전적으로 잘 그린 그림들을 많이 뽑았겠죠. 근데 젊은 작가들은 옛날같이 그리기 싫었어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싶고, 그래서 이 살롱전에 잘 당선이 안 되는 독특한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 독특한 그림들을 위한 전시가 바로 살롱 도톤느였어요. 즉, 그 국전,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주관하는 살롱에 반대하는 전시였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젊은 작가들이 새로운 시도를 살롱 도톤느를 통해서 막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들의 작품에 호응을 안 해주고 구매를 안 해줬다면 작가들이 먹고 살 수가 없었겠죠.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자신의 꿈을 접고 혹은 사회와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야수파 그리고 입체파 화가들의 뒤에는 되게 든든한 후원자들 그리고 화상들이 있었어요. 이번 전시에서는 볼라르, 캄바일러, 그리고 스타인 남매라는 이 세 명의 컬렉터 또는 화상이 집중되어서 소개가 되었답니다. 먼저 볼라르는 이번 전시의 메인작이자 야수파의 걸작으로 남겨지는 앙드레 드랭의 빅벤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화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시 이제 앙드레에게 볼라르가 우리 시대가 막 변화하고 있다, 이 변화하는 흐름을 나타내는 걸작을 하나 너가 완성해줘 라고 말을 해요. 근데 드랭은 이런 새로운 기술의 발달, 사회의 발달을 표현하기에 빅벤만한 것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런던에 있는 빅벤을 그리기로 합니다. 이때 볼라르는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비용, 뭐 식비, 숙박비 이런 것들을 다 대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그림만 그려 라고 말을 합니다. 덕분에 이번 전시에서 우리가 만나는 걸작 빅벤이 완성될 수 있었죠. 또 다른 중요한 컬렉터는 스타인 남매예요.
특히 스타인 남매의 집에는 주말이면은 아티스트들 그리고 컬렉터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피카소와 앙리 마티스가 서로 만나기도 했죠. 이 스타인 남매는 굉장히 재미있는 게 되게 솔직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막 피카소 그림을 보고 아, 나 이 그림 다 좋은데 발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화분으로 살짝 가려놨잖아. 이런 식으로 직설적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은근슬쩍 서로를 경쟁을 붙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살짝 마티스 그림을 딱 걸어놨다가 피카소가 또 무슨 초상을 그리면 쓱 마티스 위에 걸어놓고 그럼 마티스가 어떻겠어요? 내 그림이 제일 멋있는 줄 알았는데 다음 주에 와보니까 피카소 그림이 막 걸려있어요. 그럼 막 짜증이 나죠. 그래서 이번엔 내가 이겨야지 하고 또 막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하고 이렇게 서로를 경쟁도 붙이고 또 적극적으로 그림을 사주고 이랬던 굉장히 멋있는 컬렉터였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야수파 걸작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전시들, 더 재미있는 전시들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안녕!